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문제 풀었죠? 200. 양도세 안 들어갔어요? 지역 자원 실세, 그건 안 해도 되고요. 기타 지방세 안 해도 되고, 국세로 해서 소득세 쪽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265쪽 문제 1번 맞나요? 어디 가는지, 구리를 가는지, 서울을 가는지 알면서 갑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아마 265쪽 맞아요? 진도? 좀 늦는 것 같은데? 260. 2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그래봐 한 두 문제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3번 보죠. 266쪽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예, 2012년도 23일 기출문제 수정됐네요. 자, 이거 별표 2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자, 같이 보죠. 1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이 나면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어디로 가고, 기타 소득, 공기 이렇게 외우세요. 공기. 예.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바로 일단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죠. 요약집은 여러분 71쪽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요약집은 71쪽.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죠.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그랬으니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소득이 나왔으니까 틀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1번은 과세 대상을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과세 대상. 제일 중요해요. 과세 대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지는 항상 공익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확인하시고요.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여러분 여기서 해당 과세는 언제를 말하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말하죠. 1년을 말하는가?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해당 기간 1년 동안에 주거용 건물 뭐를 말하죠, 여러분? 주택을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여기 얼마를 했어요, 여러분?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여러분. 자,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리과세죠. 자, 그래서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죠, 여러분.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다, 여러분. 요약집 여러분, 요약집 72쪽 정도 펼쳐놓으시고요. 요약집 72쪽 맨 위에 양가 여러분 비과세 분리과세 찾으셨죠?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 문제 3번에 2번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분리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득, 우리 종합소득은 다 무슨 과세죠? 합산과세죠. 근데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분리하여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때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자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 이하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년 동안 임대주고 1년 동안 임대주고 받은 임대료가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200을 받은가 못 받은가? 못 받은 거죠. 월 200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소규모죠, 여러분. 소규모. 그래서 여러분 2천만 원 이하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다른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뭐하여?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밑줄세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비과세할 때죠. 비과세. 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비과세 용어 여러분. 비과세.
근데 지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이다죠. 예. 그래서 2번 역시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요약적 같이 봐요 여러분. 요약적 보세요. 요약적 분리과세 같이 볼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여러분? 2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10% 쳐야죠. 이 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작년 귀속분부터죠. 그래서 작년 귀속분부터는 14% 분리과세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다시 뭐 여러분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한다?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왜 여러분 뭐냐면 14% 분리과세요. 왜? 금액이 크니까 작으니까 다른 종합소득 합산하고 안 하고 요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14% 분리과세 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봐요. 소득세는 몇 프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6%부터 그렇죠? 몇 프로까지? 42%까지 가는 거죠. 근데 분리과세 세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14%. 그럼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소득세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를 적용하느냐? 6%. 12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 4600만 원까지 몇 단계? 2단계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원래 14%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다른 소득과 구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요 주택 임대 소득은 따로 그냥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4% 과세를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6%. 그럼 오히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그냥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뭐로 선택하라는 얘기야? 종합과세. 그럼 세율이 몇 프로 되니까? 6%. 그러니까 자 기본이 이거 여러분. 1200을 초과해서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 때는 15% 세율을 적용할 때는 뭐가 유리하고 14%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얼마 이하면 1200만 원 이하 때는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하니까 6% 세율을 적용하니까 14% 선택하면 오히려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14% 분리과세 선택하지 말고 그냥 뭐로 가라는 얘기야? 종합과세. 그럼 몇 프로 세율 적용하는 거다? 6%. 그러니까 결론 세율이 높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적으니까 적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다시 문제 3번에 여러분 3번 볼게요. 3번 미등기 부동산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모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해서 받은 대가는 뭐죠 여러분? 사업소득이죠. 모든 부동산 여러분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 우리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등기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등기를 했을 때는 과세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세 안 한다? 그럼 등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굳이 등기할 이유가 없잖아. 세금 내려고 나 잡아먹어 그러고 갖다 갈 이유는 없죠. 얘가 적절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4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맞나요? 예, 요건 바로 맞는 말이죠. 자기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제공한 대가를 받으면 그것도 뭐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 4번은 저기서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과세 대상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밑줄 국외 소득은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4번 갑시다. 별표 3개. 제일 중요하네요. 자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한 설명가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별표 3개 쳤어요. 예.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아니다. 예, 그래서 주택의 임대를 보고 과세 대답하라 그 얘기죠. 자 1번 주택 임대소득의 자 뭐를 물어봤지는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 1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에서 여러분 요거죠. 우리 현재 자 우리 요약집 보세요. 현재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전답.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팅만.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이거는 저것만 나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국세로 과세를 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소득세로 따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1번은 눈팅만 하면 돼. 2번이 별표 3개짜리죠. 시뻘겋게. 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뭐하면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밑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않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하나를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준 거죠. 그럼 자기 딴 데 가서 뭐 해야 돼? 임차 살아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갭 투자죠 여러분. 예. 다만 아주 중요하죠. 다만 단서가 중요해. 출전은 단서 갖고 시비 걸까?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이거나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구외주택이죠. 자, 요 두 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하는 거죠.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고가주택. 자, 이때 고가주택이 뭐냐? 지금 이겁니다. 지금 바로 고가주택은 자, 밑줄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 현재죠. 몇 월 며칠이야? 12월 30일이죠. 소득세는 언제 끝나? 12월 30일 끝나죠. 언제부터 출발해서? 1월 1일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0일 현재 또는 당해 연도 중에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현재. 자,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가 기준이죠? 기준시가.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봐.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은 어느 날 현재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으로 따지라는 얘기야. 종료는 언제다고? 12월 30일이죠. 근데 내가 당해 연도 중에 팔았대. 그럼 과세기간 종료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날 현재? 양도를 했을 때. 이날 현재죠. 이날 현재. 그래서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 현재 시점으로 따지지만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래 여러분. 예. 근데 당해연도지가 뭐였으면? 양도했으면 어느 날 현재? 양도 현재 시점에서.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은 무슨 단계죠? 보유 단계죠. 부동산을 보유한 거잖아. 보유하면서 임대 줬으니까 여기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어. 임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액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요거 동네 시뻘 교체돼. 무슨 가액 기준? 기준시가가 있죠. 자, 우리 고가 때 고가는 얼마를 말하죠 여러분? 9억 원 초과. 요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임대사업소득세나 고가 때 고가는 얼마를 말한다 여러분? 9억 원 초과는 똑같아.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무슨 가액이고 기준시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는 지금 팔았잖아요 여러분. 팔았으면 무슨 가액이고 실질거래가액이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나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를 말하는데 9억 초과를 말하는데 임대사업소득은 지금 임대를 주시니까 뭐 하고 있어? 보유. 그러니까 실질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가액 기준이고 기준시가고 양도세 지금 팔았잖아. 팔았으니까 무슨 가액 기준이고 실질가.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양도소득세라면 요거는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다 그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요 9억 원 초과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 문제 4번에 보기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연도 중 양도세는 언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뭐를 가지고?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진다. 오케이? 예. 자, 2번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이죠. 자, 어디에 있다고요? 국외. 국외 주택은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과세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리고 저거 and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죠. 국내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 하나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A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고요. 요거는 미국 LA에 있대요. 자, 요거 좀 임대 줬고요. 요것도 임대 줬대요. 물론 갑은 국내 거주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 A주택에 임대돼서 소득세는 과세냐 비과세냐 그 얘기입니다. 과세다 비과세다. 응? 자, 여기서 지금 경기도 남양주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고 국내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미국 LA에 있다는 걸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제가 국외주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국외주택은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라고요? 포함하지 말라고요? 포함하지 말라고요. 몇 개가 있는지 상관없다고. 국내에 몇 개를 갖고 있느냐만 따지라고. 그 몇 주택이란 얘기야? 1주택이란 얘기, 1주택.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받을 여지가 있어 없어? 있죠. 고가주택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미국에 있는 요 주택은 묻지 마. 무조건 뭐란 얘기야? 무조건 과세다고. 국외주택 몇 개 있어요? 국외주택 하나지만 1주택 소유로 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외국에 있는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국내 것도 지금 비과세 못 주고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임대 주면은 하나 갖고 있는 걸 임대 줬으니까 나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임대료 받아서 임차료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상세효과가 과세를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단서를 꼭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무슨 주택이면 국외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결론 났어요? 예,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에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자, 여기 몇 주택 소유자는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그랬죠? 자, 이때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 자, 요약집 72쪽 보세요. 요약집 72쪽 보세요. 미리 보고 좀 오시라고 그랬죠? 예. 자, 무슨 주택을 계산할 때는 다가구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을 임대 줬다. 그럼 몇 주택을 임대한 걸로 보라. 여기 써져 있어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라. 그래서 몇 주택을 임대한 걸로 보라. 1주택을 임대한 걸로 보라. 요약집을 보시라고요. 요약집. 예, 그래서 한 개 주택으로 임대한 걸로 보라. 다만 구분 등기됐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각각을 하나씩 보라. 자, 공동주택이 올해 개정됐어. 공동주택이 올해 개정된 거 여러분, 거기 기업과 니은 묶여있어 안 묶여있어 여러분? 묶여있나요? 묶어놓고 저 앞에다 적어놔요. 예외. 요약집 72쪽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 거기 단서 붙어있죠 여러분? 이게 올해 개정된 거.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낼 거냐 출제 입장에서. 조금 내기는 좀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내기는 그런데 한번 일단 갑시다. 원칙.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럼 누구 주택을 보라고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밑줄 치세요. 지분이 가장 큰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거기 밑에는 뭐죠 여러분? 기업과 니은을 말하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서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밑줄 그의 소유 주택으로 하라. 그의 소유로 계산하라. 그래서 기억합시다. 해당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금액이 연간 얼마 밑줄 600만 원 이상. 그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수익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600만 원 이상이면 니은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그러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슨 주택을 말해? 고가주택. AND죠. AND 지분율은 몇 프로? 30% 초과하는 사람. 그때는 그 사람도 주택을 뭐 한 걸로 봐라 여러분? 소유하는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예, 집에 가서 또 봐도 모르겠죠 무슨 소린지.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A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걸 임대 줬는데, A주택을 임대 줬는데, 이 A주택을 갑과 을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60%, 40% 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 A주택은 하나인데 가소유자는 이렇게 두 명인 거죠. 이걸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주택. 그럼 이 주택 누구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야. 누구 거로 볼 거냐? 그럼 원칙. 누구 거로 보라고?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는 누가, 여러분? 갑이란 얘기죠. 갑.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A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금액이 기억 얼마 이상이거나 요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금액이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6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고 고가주택이고 and 이때 을의 지분율이 즉 지분율이 낮은 사람이 몇 프로를 초과하면 30%를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갑은 물론이고 and 누구도 을도 갖고 있는 거를 보란 얘기야. 을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둘 중에 누구 거로 보는 게 원칙인데 지분이 가장 큰 자 거로 봐라. 그런데 이렇게 이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거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면서 이 지분율이 몇 프로 초과하면 30% 초과하면 갑은 물론이지만 누구도 을도 주택을 갖고 있는 거로 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우리는. 그런데 일단은 한 번은 보셔야죠, 뭐 어떻게. 그리고 더욱 중요한 73쪽에 있는 거 보세요. 자, 부부 대 부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대. 훌륭한 부부죠? 예. 남편 명의로도 주택이 있고 처의 명의로도 주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죠? 요거. 자, 남편 갑돌이 A주택 갖고 있고요. 을 B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갑과 을이 뭐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요걸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임대주택은 무슨 주택, 몇 주택이야 지금? 하나죠. 하나는 거주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부 각자가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부부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이거 하나는 뭘 줬다는 얘기야? 임대 줬다는 얘기. 그럼 요 임대 준 요 소득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을의 명의는 몇 주택이지만 을의 명의는 몇 개지만 하나지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누구이면 부부일 때는 요 주택을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을은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2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얘 B가 세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갖고 있으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주택자냐 아니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합쳐서 갑과 을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하는 얘기야. 결론 요거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2주택. 그러니까 얘는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팔아야 돼? 아니 이혼하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팔려? 지금 주택이 더 중요해? 남편이 더 중요해? 어? 남편이 더 중요한가? 주택이 더 중요한가? 주택을 지켜야죠. 남편 스키야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진짜 이혼하는가? 아니 위장 이혼을 많이 해 실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무슨 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 얘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올해 거기 또 기역과 니은 있죠. 단서부터 있죠, 여러분. 여기에 올해 저거 역시 요게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규정 여러분. 단서 부부는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해서 계산을 합산 동그라미 쳐놨죠. 근데 그 밑에 그 옆에 다만 나왔죠. 다만이 올해 2020년도 어떻게 된 거다고? 신설된 규정이다고. 그래서
다음에 따라 우리 거기 다만 공동소유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계산하라. 그래서 기억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어떨 때는 같을 때는 그 중에 한 명을 해당 귀속자를 합의해서 정할 때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동소유주택과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에 올해 2020년도 개정된 규정이 있다라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문제 4번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에 보기 3번 다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합산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 금액 합격이 얼마죠, 여러분? 4억 원인 경우죠. 자,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33인데 기억나시나요? 네, 난리가 없죠. 자, 요거 갑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자, 이제 과세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소득세,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요걸 계산해야 돼. 소득 금액 계산의 계산. 자, 소득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계산하자. 얼마야? 그래서 얼마? 그럼 이때 부동산 사업 소득 금액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내가 부동산을 뭐하고 임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받은 금액이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 글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총액. 몇 년 동안? 1년 동안 뭐해서? 임대해서 1년 동안 받은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이 금액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뭘 빼야 돼, 여러분? 필요 경비 빼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은 사업 소득 금액은 뭐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벌어들인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가 나오는 거고?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오히려 뭐가 더 크대? 필요 경비가 더 크대. 내가 벌은 금액보다 뭐가 더 큰가? 쓴 금액이 더 큰 거죠. 이건 우리 마이너스 나온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손금.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온 걸 모르는 세법상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결손금.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 적자. 흑자가 못 나도 적자 나면 환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시험에는 여기가 나오는 거야. 시험에는 이건 안 나와. 이건 실무 나가서 중요해. 실무 나가서. 시험에서는 여기가 중요해. 그러면 이 총수익 금액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4가지. 첫째 뭐죠? 매달 받는 뭐 여러분? 임대료. 임대료 우리 뭐라 표현해? 아니, 월세를 우리 뭐라 표현한 거 여러분? 임대료. 주의할 거는 월세만입니다. 월세. 그 다음에 요 임대료 이름이 비슷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있죠. 그 다음에 매달 우리 월세 외에 뭘 받죠, 여러분? 관리비 받죠. 이렇게 임대료.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가 있냐? 보험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 요 정도.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임대료는 뭐라는 걸 절대 놓지 말라고요? 월세, 월세. 요거는 약정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정분. 선수분을 제외하는가 포함하는가? 먼저 받은 건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제외하라고. 올해 치거만. 그럼 거꾸로 미수분은 받아야 돼, 더 해야 돼? 포함해야 되겠죠. 약정분이니까. 약정분. 올해 12개월치 받기로 12달 거 받기로 했어. 그러면 12달 거 실제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 묻고 묻지 않고 다 잡으라는 얘기야. 뭐 했어도 받지 못했어도. 근데 미리 받은 게 있죠. 1년치 미리 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1년치 다 냈다. 그러면 올해 거만. 그래서 뭐만 여러분 올해 약정분만 잡으면 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매달 10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월세를 100만 원. 매달 얼마를? 100만 원을 10일날 지급하기로 했대. 그럼 그냥 무조건 10일날에 얼마가? 100만 원 들어온 걸로 보란 얘기야. 실제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묻지 않아. 묻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못 줬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허비야. 뭐 줄비하잖아, 여러분. 그래도 속사 못 받았더라도 무조건 10일 날 뭐 한 걸로 받으라는 얘기야? 받은 걸로 보라. 근데 이 사람은 오해했어. 먼저 받았죠, 1년치를. 그러면 그거는 1년치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올해 거만.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약정분만 해, 약정분. 그래서 결론 월세를 그냥 못 거만 여러분 받는다? 약정분. 시험은 이게 나와, 여러분.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이걸 자꾸 여러분 다 아는 건데도 전세 계약을 맺으면 무슨 금을 받아? 전세금을 받죠, 여러분. 그 다음에 월세 계약하면 뭘 받아? 월세. 반월세 하면, 반전세 하면 보증금하고 뭘 받아? 월세 받죠? 이거 다 알잖아, 여러분이 뭐 하는 건지. 그럼 이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뭐라고? 월세. 이것만 임대업자가 먹는 거 아니야. 그죠? 전세금과 보증금 알잖아. 돌려줘, 안 돌려줘? 이건 돌려주잖아.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거죠. 이건 임대인이 뭐 영원히 먹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 월세,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부채다가 부채. 예수금이야, 예수금. 그리고 월세는 이제 이게 임대업자 먹는 거죠? 이게 바로 과세대상 소득이겠죠. 여기다 월세에 또 뭘 받으면? 관리비를 받으면 관리비도 어떡하라고? 이것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 이것도 과세 대상으로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은 무슨 계약을 맺었다고요?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은 뭐만 받으니까? 전세금만 받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나는 보증금을 받았는데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보증금이 작아지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과 전세 계약,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인데 생각해봐.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A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의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아예 없거나 커지거나 뭐에 대해 작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 조건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지니까 요때 네가 뭘 받은 거? 전세금과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이 목돈을 네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뭐가 나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자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월세와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차피 네가 보증금을 안 받으면 뭘 받았을 테니까? 월세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요 전세금과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금했다면 뭐가 나올 것이고? 이자. 그 이자를 뭐로 보아서? 월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고? 이게 뭐다고? 간주 임대료다고, 여러분. 이게 간주 임대료.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고. 뭘 받았지만 받기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지만 그거를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 상당액을 뭐로 봐서? 월세로 봐서 소득세 때리겠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간주 임대료. 개념 잡으셨어요? 지금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설명한 거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때에 이 간주 임대료는 이 목적물이 주택이냐, 주택 외 토지나 상가 등이나 따라 다 이 임대료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그럼 주택에 임차 들어온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야, 어려운 사람들이야? 서민들이잖아, 서민들.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 목적상 임대인한테 세금 때리면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택은 요 간주 임대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를 개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안 하겠다. 왜?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는 거, 전가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 때렸는데 때기는? 임대인에게 세금 때렸는데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까봐? 임차인한테 전가될까봐 결국은 임차인의 세부담이 커질까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다주택자가 너무나 혜택이 커지게 되죠. 같은 건물에도 주택을 임대할 때는 과세를 안 하고 상가를 임대하면 과세하면 형평이 안 맞아지잖아. 그래서 자, 단 얘가 이 주택 소유자가 몇 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여러분 3억 원을 초과하면 이걸 우리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33이랬죠. 3억 원 초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주택이라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두시죠. 332. 332를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고 임대사업자하고 거래를 하실 텐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과세 여부를 못하면서 모르면서 그 임대업자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 같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세고 세게 많은 게 공인중개사인데 얘는 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짜인데 등록증 보니까 오늘 날짜인데 올해 2020년 12월 12일 날 나 같으면 난 거래 안 한다. 나는 그 사람하고 거래 안 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 일에 막 바쁘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막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 여러분 한평생 모은 재산인데 공인중개사 딱 갔더니 이 공인중개사 딱 등록일자가 시험 2020년 12월 20일. 어머 오래 붙으셨나 봐요. 예,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하죠. 나는 그 사람하고 불안해서 거래 못 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증은 저 안 보이게 위에다 꼽아놔. 있다는 건 보여요. 아니면 그 유리에 깃을 내갖고 연도는 안 보이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그 개업 사무실 갔더니 탁상에 이렇게 책상 의자 그 유리판에다 해놨더라고. 너 같으면 너 거래를 하겠냐? 나는 안 한다 그랬어. 사업자 등록증만 해놓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 등록증 딱 오래 거 벌써 나 같으면 저 구석에 처박아요. 있다는 건 보여주면 되지. 오래 걸.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요령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간주 임대료는 모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뭐면 주택이면 주택에 임차 들어온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 증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뭐야 여러분? 원칙. 근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너무나 다주택자 혜택이 뭐하니까 커지니까 그건 좀 규제하겠다. 그래서 누가 이상이 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 쪼가면 3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택이라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는 얘는 무조건 과세. 이게 제일 중요해.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73쪽 보세요. 73쪽에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과세 방법 어디에 포함해서 과세하라?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하라. 이때 2번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라고 나왔죠. 이때 총 수익 금액은 뭐를 말하냐?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뭐하고 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 합해서 밑줄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보험차액.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러면 간주임대료야. 간주임대료 거기 나왔네요. 거주자가 상가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뭘 받았다고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으면 밑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으면 그거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서 나온 금액을 총수익금에 산입하는 거. 이걸 뭐란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이 경우 밑줄 들어갑니다. 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보증금의 합격이 얼마냐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을 했죠. 하나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332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다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여러분 3주택 이상 옆에 밑줄 요것도 중요한 거 실무 나가면 전용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 and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래 제외 저거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 소위 말하면 뭐 꼬마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있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 요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법에서 몰라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래서 소규모 주택 40면 전용 면적 얼마에 하면서 40제곱미터이면서 기준시가 얼마 여러분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근데 요 제외 규정은 영구적 규정이 아니라 밑줄 여러분 한시적 규정이네. 근데 언제까지? 2021년 말까지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세를 주는 사람이 있고 월세를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럼 결론 전세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게 주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세금을 줄이고 싶대. 그러면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아? 전세계야, 전세계야. 그래서 예전엔 고금리면서 세금을 안 내서 무슨 계약이 많아서 전세계약이 많았단 말이야, 전세계약. 전세계 많았죠. 근데 지금 저금리죠. 저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임대업자가 전세금을 받아갖고 이 돈을 받아서 목돈 되는 금액을 운용할 때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은행에다 예금해도 이자가 1%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뭘 받겠다는 얘기야? 월세를 받는 거죠, 월세.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 시 줄어드는 시 뭘 받는 거야, 여러분? 월세 받겠죠, 월세. 자,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의 상한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좋았지만 고금리일 때는 뭐가 좋았지만 전세계약이 좋았어, 전세계약. 그래서 목돈을 받고 목돈 받은 거에다가 내가 은행에서 뭘 받아서 대출을 받아갖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주택 하나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뭘 주고 임대 주고 전세금을 받고 또 은행에서 부족분을 뭐 해서 대출 받아갖고 다시 또 취득해서 또 뭘 주는 거야? 임대. 그게 바로 뭐야? 갭 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요?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5월달, 3월달에 300 몇 채 갖고 있던 다주택자 최고 그 사람 부도났죠? 부도났어. 대출금이 어떻게 되니까? 아니 시세가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전세금도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다시 전세 주는데 이미 살고 있던 사람한테 돌려야 되는 전세 금액이 새로 전세를 받는 금액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그 차익을 못 주는 거죠. 그게 한두 채가 아니라 300 몇 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또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 뭐 들어오고 싶은데 전세 들어오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월세로 가는 거죠. 그거 아니야? 세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세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목돈이 더 필요하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계약을 갖고 계시고? 전세 계약을 이거야. 전세 계약의 장점은 뭐야?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는 게 장점이야.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기존에 뭐가 많았던 거야, 여러분? 전세 계약이 많았던 거죠.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 임차 3법. 임차 3법 중에서 2개만 시행되고 있죠, 지금. 응? 계약갱신 청구권인가요? 그거 하나 하고 또 뭐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 상한선 몇 프로? 5% 상한하지 말아야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뭐 주택 임대차 신고제인가요? 그 세 개를 합해서 3법이라죠. 임대차 3법. 그렇죠.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금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난리죠, 지금. 자, 어쨌거나 갑시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간주 임대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간주 임대료 때는 반드시 뭐 확인하시고 주택인지 토지나 상가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주택일 때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무조건 안 하면 다주택자 혜택을 받으니까 누구일 때 안에서만 3, 3일 때만 이렇게 해요. 3, 3일. 근데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 무슨 주택은 소용주택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주택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연장하고 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주택 임대 사업자 때 꼬마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일 때는 전세로 갈 건지 월세로 갈 건지 요거에 따라서 세금 여부가 달라진다가 이런 걸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토지나 모이면 상가일 때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제 4번이 4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내 소재 몇 주택 여러분? 3주택을 소유했답니다. 그러면서 받은 보증금은 얼마래요, 여러분? 4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3주택 이상 3억 원 조건, 엔더 조건 충족했어요? 했죠. 3, 3이죠. 그럼 그때는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하라 하지 마라.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밑줄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밑줄 치세요.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한 거죠, 여러분? 간주 임대료. 이거를 어디에다가 총수익금에다 뭐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자, 5번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라. 자, 우리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일 때 얼마 이하라고 했죠,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2천만 원이었죠. 자, 주택을 하나 임대하고 받은 금액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이야. 근데 요거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냥 여러분 그냥 5번은 눈팅, 그냥 눈팅만 적어놓으면 돼. 숙제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너무 외워질 게 많아져. 넘어가. 자, 문제 5번 한번 더 풀어볼게요. 아, 요즘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요. 주택 임대사업소득세가. 여러분은 편안한데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 자, 문제 5번 하나 더 풀어보죠. 자,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밑줄 국내 소재, 국외주택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밑줄 뭐가 아니며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 토지는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말합니다. 20회 문제인데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주택을 뭐하면서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의 간주들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과세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주택일 때는 간주대로 뭐 할 때만 3, 3일 때만 과세하는 거죠. 이게 법령이 정한 경우죠. 밑줄 쳐 여러분 거기 법령이 정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3, 3이 그래서 3, 3일 때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나 뭐일 때는 3, 3일 때는 주택이라도 어떻게 하라? 과세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법령이 정하는 게 밑줄 쳐놓고 적었어요. 3, 3인 경우를 말한 거죠. 자, 2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총수익금에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그 정하여진 날. 자, 여러분 요거 요약집 잠깐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요약집 75쪽 보세요. 자, 6번 보세요. 75쪽 양가리 6번 찾았어요. 자, 언제 받은 거를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식이 나와 있죠. 저거 요거는 귀속연도의 결정. 저거 귀속연도의 결정. 즉 어떤 해의 소득을 볼 거냐 그 얘기야. 이걸 2020년 소득을 볼 거냐 2021년 소득을 볼 거냐. 기간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어느 해의 소득을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계약서 등에 하여 지급일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정해져 있으나 그 정해진 날 밑줄 저거 약정일을 말하는 거야. 약정일.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매월 10일 날에 지급하기로 하겠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 언제? 10일 날에 실제 돈이 들어왔는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돈 들어온 걸로 보겠더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정하나 정해진 날 어떤 날 말하나 여러분 약정일 개념이야. 약정일.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겠지만 계약서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대. 그럼 계약서 언제 지급하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안 정해서 그때는 실제 뭐 한 날 밑줄 지급을 받은 날 저거 현금 수입일이죠. 실제 돈 들어온 날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정해진 날은 어떤 날을 말하고 약정일을 말하는 거고 지급을 받은 날은 뭐를 말한다? 현금 수입 실제 돈 들어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봐주시고요. 그럼 다시 여러분 문제 5번 보기 2번 봅시다. 자, 주택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총수익금의 수입할 시기는 써져 있네 여러분. 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어떻게 됐대? 정하여진 경우. 그때는 어떤 날 밑줄? 정해진 날.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약정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약정일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해진 날에 무조건 실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요거 봐요, 여러분. 요 외국인 주한 미군을 상대로 주택 임대 사업자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임대 사업자도 이태원에서 이태원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임대 사업자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 가장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여기 8월 1일자로 1년치를 받았어. 그럼 미군 장교들은 얘들은 전세 계약이 있어, 없어? 없어, 걔들은. 렌탈 개념이니까. 월세 개념이야. 월세 개념의 걔들은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받아요. 1년치 한꺼번에 다 받는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대신 얘들 1년치 한꺼번에 다 받는 대신 얘들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구는 월세 받고 또 관리비 뭐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근데 얘는 1년치를 선불로 받는 대신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론 걔가 나중에 중간에 가도 끝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년도 안 되나 얘가 다른 나라 미군이 아니라 우리 뭐 일본으로 간다든지 홍콩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도 끝이야 그냥. 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상대하는 임대사업자 아주 편해. 딱 임대차 계약하는 날마다 헬로 해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빠이빠이야. 1년치 다 받고. 끝이야. 네. 그 대신 얘가 이제 임대사업자 매달 정기금 각종 공과금 얘가 다 내줘야죠. 1년치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럼 8월 1일 날에 몇 년치 받았다고? 1년분. 요게 바로 언제 거냐? 2020년. 요게 2021년. 이렇게 됐겠죠. 그럼 소득세 1년 단위 과세죠? 여기 받기는 몇 년치를 받았지만 1년치를 받았지만 올해 수익은 올해 거는 요것만이다 이게. 그럼 8, 9, 10, 11, 12. 그러니까 몇 개월치 중에서 12개월치 중에서 2020년도 거 몇 개월치단 얘기야? 5개월치만 올해 거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7개월치는 올해 게 아니라 언제 거다? 내년 거단 얘기야, 내년 거. 무슨 개념이다고 여러분? 약정일 개념이에요, 약정. 그래서 몇 년치를 받았어도 1년치를 받았어도 약정일 5번 도래하니까 그냥 올해 거는 몇 개월치만 5개월치만. 개념 잡히세요? 또 거꾸로 얘는 아예 지금 보증금을 까먹고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보증금 뭐 하고 있어? 까먹고 있는 거죠. 비일비재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되면 그냥 나가는 거죠. 뭐 월세 내 못 내? 못 내. 못 내고 뭐 까먹는가? 보증금 까먹고 있는 거죠. 보증금 까질 때까지 임대인이 그래도 그냥 버티고 있죠. 나가는 소리는 해 안 해? 안 하고 있죠. 뭐가 있으니까? 보증금 까먹고 있으니까. 얘 지금 월세 냈어 못 냈어? 못 냈어도 월세 못 냈어도 요만큼은 무조건 올해 소득 받은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아니야. 요게 무슨 개념이야? 약정일 개념. 약정일. 감 잡았어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세를 받았어 못 받았어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못 물어봐. 왜? 임대업체한테 일일이 너 여기서 야 올해 몇 개월치 받았니? 4개월치 받았다고? 알았어. 4개월치만 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세무서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에 다시 보기 3번 갑시다. 만일 해당 주택의 비출 어디에 있대 여러분? 국외에 나왔네. 국외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무조건 주택 임대료 발생 소득은 주택수 관계 이시 없이 자, 국외 주택 무조건 뭐야 여러분? 과세.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서 각각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게 때 비출 부부죠?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산해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합산해서 계산하라. 자,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 틀려? 틀렸죠.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임대료는 뭘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별개가 아닙니다. 그럼 옛날에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여러분 실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구분해서 과세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이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 하나 더 볼까요? 문제 6번. 이게 좀 많이 더 어려워하네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 소유 미출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 그럼 이 말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비과세.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죠. 자, 이해가는 설명 틀린 거 물었죠.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제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 미출. 1주택인데 이게 과세기간 종료제 기준시가 얼마다고? 10억 원이 주택이 돼.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한 거야, 여러분?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냐 몇 주택이라더라도 1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기준시가 10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맞아 틀려? 맞죠. 몇 주택이지만 1주택이지만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죠. 감 잡았어요? 예. 자 2번 갑시다.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 10억 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작동하려면 여기는 양도했대. 양도했대. 그러니까 1번은 뭐고 여러분? 임대사업소득이라면 2번은 지금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면서 완장한다. 임대소득세 물어봐도 우리가 못 알아듣겠는데 동시에 양도했죠. 그러면 어쨌거나 양도 당시 밑줄 실질거래가 얼마? 10억 원인 법정 요건 충족한 등기된 1세대 1주택.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야 돼. 1번은 무슨 소득이고? 임대사업소득. 2번은 뭐야? 양도소득세가 확 바뀌어졌어 갑자기. 예. 자 그럼 이때는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안 하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될 때에는 밑줄 양도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뭘 받을 수 여러분? 보유기간별 공제율. 밑줄 여기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땐 1년당 몇 프로로 해서 8%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뭐가 가능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물어봤네요. 자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밑줄 공동소유주택입니다. 1주택인데 갑은 몇 프로? 40%, 을은 60% 뭐하고 있대? 임대하는 경우 주택 다시 밑줄 임대소득이죠. 아씨 1번 뭐였죠? 임대소득. 2번 뭐였죠? 양도소득. 3번 다시 뭐죠? 임대소득. 정신 못 차리게 문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봐 주택수를 계산하라. 이거는 바로 비과세 소유 주택수 계산이죠. 그럼 우리 아까 공동소유주택 원칙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분율이 가장 큰 자라고 했죠. 지분율이 가장 큰 자. 그럼 원래는 누구란 얘기 여러분? 을이라는 얘기죠. 을. 다만 요게 올해 개정됐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총수익금의 합계가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요 공동소유주택이 무슨 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면서 요 을의 지분율이 몇 프로? 지분이 작은 자 지분이 30%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지분율이 큰 자는 물론 누구도 지분율이 작은 자도 주택수가 어떻게 하라? 포함하도록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예, 그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 3번은 맞는 말이야 지금 틀린 말이야? 일단은 원칙으로 따지면 틀린 말로 해야 되죠. 각각이 아니라 둘 중에 누구? 지분율이 큰 누구 거로 봐야 돼? 을 거로 봐야 되죠. 자 4번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 밑줄 1세대 1주택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을 보냐. 이건 다시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근데 얘는 1세대 1주택인데 밑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야. 등기를 안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그럼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을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자 5번 다시 요거는 임대 양도소득세네요. 소유하고 있던 공보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을 사용하다 양도했다. 밑줄 공보상으로는 뭔데? 주택인데 사실은 뭘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했다. 그럼 주택을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문제 7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시간이 길어지네. 자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아래 주택은 상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됐죠. 자 갑시다. 이것도 어려워. 1번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 밑줄. 그럼 여기까지 뭐죠? 비과세죠. 근데 다시 갑시다. 과세기간 종료현재 기준시가 10원에 해당 주택 밑줄. 자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 다시 뭐야? 과세죠. 근데 뭘 받았대 밑줄? 전세금을 받았대. 전세금을.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해하세요?
주택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한 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비과세죠. 근데 과세기간 종료제 기준시간 15년 해당 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야? 그거 지금 다시 뭐로 바뀌었어? 과세. 그래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뭘 받았대? 전세금을 받았잖아. 전세금. 그러니까 이때는 332가 아닌 이상 전세금 과세 대상이 간주임대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자, 2번 주택 몇 채 소유 밑줄 두 채 소유. 그럼 이제 비과세와 과세와 과세죠. 근데 밑줄 하나는 뭐야?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이때는 뭐해서 월세 계약에 의해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된다. 맞아? 맞죠? 왜냐면 월세만 받았으니까. 하나는 뭐야? 전세. 전세는 원래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자,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밑줄 무슨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을 보래. 밑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시 어떻게 했다면 구분 등기가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각각이죠 뭐. 그럼 보세요. 나는 다가구야. 자, 3층이면서 주거인을 사는 층수 3층에서 5세대가 살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이 살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걸 다 네 채 뭘 줬어? 임대 줬죠. 집주인이 꼭대기 살고, 3층 살고 있고, 네 채를 뭘 줬다고 여러분? 임대. 그럼 얘는 과세야, 비과세야? 몇 채 줘? 몇 채야, 지금? 다가구라고 그랬죠? 다 가구인데 한 1층, 3층에서 집주인 살고 있고 요 네 채를 뭘 줬다고? 임대. 그럼 이때 집주인이 요 임대 소득에서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응? 무슨 주택이라고 지금? 그럼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하라고? 1주택으로 버렸잖아. 1주택. 그럼 1주택을 소유하는 이제 임대 소득이 뭘로 가는가? 비과세라는 얘기죠. 비과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세대면 뭔데? 과세죠. 다세대. 다주택자가 되니까. 근데 다가구 주택일 때 몇 주택자를 보니까 1주택자를 본다. 그러니까 다세대를 내가 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임대인이 고객이 와갖고 야, 나 이번에 퇴직금 5억, 10억 뭐 갖고 있다. 요걸 내가 월세를 바꾸자. 임대소득세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때 내가 다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냐?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를 주는 게 유리하냐? 그럼 뭐가 유리한가? 다가구 주택이 유리한가?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 몇 주택자가 되니까? 1주택자가 되니까 임대사업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걸 뭐 해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종합소득세 몇 주택자가 되는 게는 1주택자가 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컨설팅 해준다면 다가구 주택을 임대를 해주라.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는 게 낫다. 다가 세금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모든 또 의사결정은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 감 잡았어? 예. 자, 감 잡으시고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면서 다가주택 몇 개 주택을 보라고요? 한 개 주택 봐라. 다만 구분 등기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각각. 이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때 다가주택 구분 등기가 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나도 몰라. 구분 등기는 공시법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우리 세법은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다가구 주택 몇 주택을 보는 게 원칙인데 1주택자를 보는데 혹시라도 이게 뭐가 됐다면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야. 결론으로만 얘기해 여러분. 구분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냐 없냐. 그거는 공시법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는지를 구분하고 물어봐야 돼. 민법을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막 물어봐. 자,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맞나요? 맞죠? 임대소득은 어디에 포함하고?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합산해서 가자는 거죠? 예.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 밑줄. 한 경우에 하나. 요 과세한다. 납세무가 있다. 맞아? 틀렸죠? 그러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 안 해? 나 같으면 안 해. 이런다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다 풀어보지 못하겠고 여러분 8번, 9번. 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주택수 계산만 물은 거. 9번 저거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규정. 9번. 2020년도 신설된 규정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안 풀어보셔도 돼요. 특히 뭐 12, 13, 14, 15 이런 거는 스킵 가능합니다.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어디 간다? 양도소득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조금 10분 쉬었다 갈까요? 예, 10분 쉬겠습니다.